일단은 이제 다리가 저린다, 쑤신다 이러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한의원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장님 이렇게 뭔가 저리고 쑤시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다른 환자분들은 혹시 이거 중풍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저리고 쑤신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림에 관련돼서 어떤 좀 분류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반신으로 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반으로 저리는 경우인데요. 한쪽 팔다리가 같이 저리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우리 뇌혈관 질환이나 중풍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뇌 경색이라든가 뇌출혈로 인해서 우리 몸의 어떤 뇌의 시상이라는 부위가 손상이 되면은 이 시상이라는 부위가 이 감각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다리가 저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잠깐 지나가는 경우나 아니면 중풍 전조증이라고 해서 팔다리가 저린 경우가 있어요. 편측으로.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목이나 허리에서 일직선으로 쭉 타고 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에서부터 팔을 타고 쭉 저리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허리서부터 다리나 엉덩이 쪽으로 당기고 저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가 이제 디스크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제 경추 사이에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삐져나와서 신경근을 눌렸을 때 그 피부 분절을 이제 따라서 이제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소적으로 막 저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워낙에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진찰을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게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손목 이하로만 저려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중풍도 아니고 그런 질환들이 아니고 이 손목으로 가는 신경에 좀 폐쇄가 돼서 좀 유착이 돼서 신경이 원활하게 지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런 자리들한테 침이나 약침, 도침 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 상담 오신 시청자분 증상은 양 다리 아래로 뭔가 저리고 시리고 어떨 때는 화끈거리고 아니면 좀 감각이 둔하고 이러신 증상은 또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가 있거든요.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척수는 우리 뼈다구 해장국 보면 이렇게 척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척수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은 거기서 나와서 말초로 가는 게 말초신경이거든요. 근데 말초신경으로 갈수록 신경이 얇아지고 미세해지기 때문에 어떤 미세혈관의 영양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면서 퇴행화되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소적으로 저린 증상이 있으실 때는 5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내가 당뇨가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알코올을 너무 많이 드시는지,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가공식품 많이 드시니까 비타민 결핍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타민 결핍이 있으신지 아니면 나비나 뭐 일산화탄소 아니면 약물 중독, 뭐 결핵약 같은 거 그런 게 있으신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 외에도 뭐 암이라든가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5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질환은 병원에 가셔서 상담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초신경 질환, 다리가 시리고 저리신 분들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치료, 뭐 족욕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침 치료도 하고 특히 한약 치료를 많이 합니다. 말초신경병증에. 그래서 이제 한약 치료 중에서 일본에서는 일본 의사들이 한약을 좀 쓰는데요. 우차신기환이라는 한약 처방을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말초신경병증의 어떤 저린 증상의 효과가 많이 나와 있어서 논문으로 발표가 돼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뭐 소경활혈탕이니 우차신기환이니 오적산이니 아니면 몸에 맞춰서 쓰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이런 처방들을 드시면은 어떤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좀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아이고, 좋으시네요. 고생하십니다. 네, 아버님 그 지금 네. 다리가 저리시는 것도 있으세요? 아니면 힘이 빠지면서 쥐나는 것만 있으세요? 그 오른쪽 다리가 네, 장계에서 허벅지까지 네, 매일 지어나는 게 쥐가 한번 났다가마 네.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 계단에 내려가지를 못해요. 쥐가 나시는 거세요? 저리는 것보다는?
네. 네네. 이게 이제 혹시 주무실 때 더 심해지세요? 아니면 활동하실 때 더 심해지세요? 집에 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괜찮으시고 예 예. 방법을 무작위로 가만히 있으면 다리에 찌가 나면 뭐 서서히 기댕기는데 땡김성이 뭐 혈액순환제를 사 먹어도 되지도 안 하고. 네. 침물이 맞아도 안 되고.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뭐 협착이 돼서 그걸 어떡하면서. 네네. 그래, 아버님 혹시 수술을 어느 하는데 정도 걸으시면 가지고 뭐 네. 수술을 하지 나서면 아니던데. 예예. 그래서 그래 먹고 답답해서 내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제가 답답한 거 좀 해소 좀 해드릴게요. 네. 아버님 혹시 얼마나 걸으시면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면서 힘이 빠지세요? 다리 걷는 다리 걷는 거 한계는 없어요. 좀 괜할 때는 항상 걸어놓지 않고. 네네. 다리 또 지어나면서 딱 남아. 네. 다리 뭐 서서히 뒤댕기고 계단에 내려가면 힘이 없어가지고. 한 시간도 안 들락해요. 괜찮으실 때도 있고 또 짧으실 때도 있으시고 하잖아요. 네, 아버님 네. 잘 아시겠지만은 협착증이라는 거는 나이가 네.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 그래서 척추관의 구멍이 좁아져서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약간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이제 신경이 근육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외쪽으로 이제 정강이 쪽으로 이제 약간 그게 좀 힘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협착증이라는 건 나중에 저도 오는 건데 이제 치료를 하면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꾸준히 하시면 좀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 이제 외제차도 아무리 이제 좋은 외제차라도 2, 30년 타면 조금씩 좀 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고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완전히 당장에 수술하실 정도가 아니시라고 하면은 그 척추 협착증 있는 부위와 그다음에 근육 긴장이 되는 부위에 침 치료랑 약침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요. 조금씩 좋아지시니까 한번 침 치료를 한번 꾸준히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그래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한 두 달 정도 맞았거든요. 네네. 침을 맞으니까 그것도 별로 뭐 효과도 없고. 이게 2달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침 치료뿐만 아니라 한번 약침 치료도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척추 지나가는데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네. 부위에 이제 약침이나 봉침을 맞으시면은 어떤 신경 전달이나 이런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봉침이야. 네네, 봉침이요. 그냥 침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아마 증상이 심하시면은. 그래서 네. 원래 이제 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치료를 하면은 10분 걸으시다가 쉬시는 거 30분, 1시간 이렇게 늘려드릴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네. 좀 꾸준히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버님. 그래 네. 뭐 허리 수술해도 허리 아픔이 별로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는 다리 지난 데가 한 2개월 됐는데 뭐 약을 아무도 안 되고 허리 수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술을 가지고 나서는 그니까요. 예. 아버님 한번 침 치료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약침 치료요. 봉침이랑. 여기가 워낙에 많이 쓰는 약재라서 이제 주의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당기가 성분이 좀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대변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변이 무르신 분들이나 설사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당기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참당기, 아까 말씀하신 토당기랑 1단기가 있는데 이제 토당기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 쪽을 많이 작용을 하고요. 1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혈하고 화혈하는 쪽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당귀 차를 드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뭐 순환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토당기 쪽을 드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빈혈이라든가 어떤 조경작용이라든가 뭐 그런 쪽을 드신다면은 이제 1단기 쪽을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귀라는 게 이제 워낙에 많이 쓰니까 또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민간 속설에 이제 월경이 잘 안 돼서 임신이 잘 안 되시던 부인이 이제 왜 처가에 가서 당귀를 먹었더니 당연히 다시 돌아와서 본가에서 아기를 낳았더라 이런 소문도 있으니까 당귀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